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는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의 합이 나왔죠. 합이 N제곱 빼기 3N으로 나왔네.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에 N까지의 N까지가 아니죠. 8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A의 2K 빼기 1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일반항은 A의 K이고 여기는 A의 2K 빼기 1이잖아. 애초에 얘네 둘은 일반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식을 가지고 바로 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짓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K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의하자? A의 2K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을 새롭게 정의하자. 자, 그럼 이 일반항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시그마의 일반항 AK에 대해서 얘가 여기에 있는 이 주어진 조건이 SN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시그마로 나왔지만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래서 제가 SN으로 등장한 거야. 이 SN이 뭔데? N제곱 빼기 3N이다. 됐어요? 그럼 이 SN을 통해서 뭘 구하겠다고? 일반항 구하겠다고. 그럼 배운 거 있잖아. A의 N이라는 N은 SN에서 S의 N 빼기를 뺀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건데 첫째 항은 S1과 같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SN으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를 SN으로 쳐다보면 SN 빼기 SN-1를 통해서 AN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AEN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을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SN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잘 보자고. 자, 얘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선생님 이거 외우는 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내신이잖아. 빠르게 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심지어 뒤에 상수항도 없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럼 그냥 여기서 바로 AN 구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개수가 1인데 얘가 2분의 D니까 AN의 공차가 2가 될 거고 저 1의 2배니까 공차가 2고 그럼 얘는 2N에 플러스 네모인데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 마이너스 4가 된다. 됐어요. 이렇게 AN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 아니라 AEN 빼기 1이죠. 그럼 여기서 A에 EN 빼기 1은 여기다 EN 빼기 1 대입해주면 되겠지. 4N 빼기 6이 되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자, 4N 빼기 6에 대해서 K가 얼마부터? 1부터 8까지의 A, 2K 빼기 1이니까 얘의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8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A1은 첫째 항은 얼마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항은 15죠. A15 N에다가 8 집어넣은 거니까 8 집어넣으면 32 빼기 6이니까 26이 되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6에 여기 조심. 이거 15개 쓰면 안 되죠. 항의 개수 몇 개야? K는 1부터 8까지니까 8개 있지. 그래서 여기는 8개 나누기 2. 그럼 얘는 24 곱하기 4니까 얘는 96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얘 보고 얘가 SN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AK와 AEK 빼기는 서로 일반항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저 시그마를 통해서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저기서 AK를 뽑아내자. 그러려면 얘가 SN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N에 대한 2차식이니 등차 수열의 합으로 바로 눈치채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는 뭔가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자, 이렇게 4짜리예요. 그 종이에서 첫 번째 싱에서는 각 변의 중점이죠. 중점을 이어서 맞는 정삼각형 A1, B1, C1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싱에서는 첫 시행 후 남은 3개의 삼각형 얘죠. 얘랑 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 이 3개의 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을 잘라낸대.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낸다는 얘기죠. 얘네도 잘라내고 얘네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얘도 잘라내고. 됐어요. 뭘 구하래?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잘라낸 종이는 이만큼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 잘라낸 종이는 이만큼이잖아. 그럼 세 번째 시행에서 잘라낸 종이도 뭐 이런 비슷한 시행을 한 후에 잘라내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잘라낸 종이의 넓이 봅시다. 첫 번째 잘라낸 종이는 정삼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잖아. 4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여기까지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것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얘가 첫 번째로 잘라낸 정삼각형이라고. 두 번째는 봅시다. 두 번째는 S1이죠, 이거. 이만큼 S1이라 그랬지. 이게 S1이라며. 그럼 여기도 뭐야? 이것도 S1이지. 얘도 S1이지. 얘도 S1이잖아. 됐어요? 그럼 잘 봅시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얘는 S1의 4분의 1이지. 얘도 S1의 4분의 1이지. 얘도 S1의 4분의 1이잖아. 그럼 두 번째 잘라낸 정삼각형의 넓이는 S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S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S1 곱하기 4분의 1이지. 그럼 그냥 S1 곱하기 4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고. S1 곱하기 4분의 1이 3개. 됐어요. 자, 그 다음 S3이라는 세 번째 시행에서의 넓이는 S2에다가 자, 봅시다. 이만큼 그 다음에 얘가 각각 다 S2의 몇 배? 3배죠. 이거 S2, 이거 3분의 1 S2, 얘도 3분의 1 S2, 얘도 3분의 1 S2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먼저 봅시다. 얘는 이 하나가 3분의 1 S2야. 이 S2는 이거 3개를 더한 거니까. 그럼 그 3분의 1 S2에다가 얘네들 3분의 1 S2인데 거기에 각각의 몇? 각각의 4분의 1인데 그게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잖아. 그럼 얘는 S2에 곱하기 얼마?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세트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3이 되니까 얘는 또 곱하기 4분의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도형에서 지금 삼각형을 잘라냈는데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잘라내고 있죠. 중점 연결해서 자른다. 4분의 1 뺀다. 그리고 그 남은 거에서 또 4분의 1씩 빼겠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어차피 등비수열을 이룰 거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니까 어차피 등비수열 이룰 거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구했지. 끝. 공비 얼마? 4분의 3이다.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S 얼마를 구하래? S7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네. 그럼 S7까지의 합 S는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얘는 1 빼기 4분의 3분의 첫째 항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1 빼기 4분의 3의 n승 7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에 곱하니까 4루트 3에 1 빼기 4분의 3의 7승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도형은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박아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에선. 이렇게 해서 13번 처리해주시면 되겠고 14번. 자, 14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수열이 아니에요. 배운 수열이 아니야. 그럼 당황할 필요 없이 하란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 돼. 여러분한테 묻는 건 자, 이 수열을 완벽히 간파하세요. 이게 아니야. 나열하다가 관찰해서 추론해내라는 거야. 관찰만 하라고. 그럼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3승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는데 그러면 a1이라는 n은 1의 3승을 5로 나눈 거니까 얼마예요? 그냥 1이지. a2라는 n은 2의 3승은 얼마니까? 8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는 3. a3이라는 n은 27, 3의 세제곱 27이니까 27을 5로 나눈 나머지 2. a4승은 5로 나눈 나머지 4. A5는 5의 3승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0. 그 다음 A6. 아직 뭔가 규칙성이 안 보이죠? 근데 가봐.
666 곱하면 216. 5로 나눈 나머지 1. A7. 77에 49, 74, 28, 79, 63, 3, 4, 3이니까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3. A8 나머지 2. A9. 뭔가 냄새가 나. 다시 4. A10 나누면 0. 몇 개씩 똑같아져? 나열하고 봤더니 5개 똑같고 5개 똑같아. 자, 이거는 어떤 자신감으로 일단 10개까지 구했나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봐. n에 대하여 n3승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열의 첫 항부터 어디까지? 2019항까지 다 더하래. 그러면 내가 배운 수열 아니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럼 쟤를 진짜로 2019까지 다 구해서 더할까? 뭔가 규칙성이 있으니까 잘라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나열해봤더니 5개씩 서로 같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5개, 그 다음 5개도 똑같은 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5개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면 4, 6, 10, 10이지. 그 다음 15개도 10, 그 다음 5개도 10. 5개씩 다 더하면 10씩 여러 번 더한 것과 같겠죠. 그럼 봅시다. 2019 안에 5개의 세트가 몇 번 들어있는지 보면 되잖아. 자, 그럼 2019는 5개씩 몇 개가 들어있는지 살펴봤더니 5 곱하기 403개 있어 일단. 403개. 그러면 5, 4, 20, 5, 3, 15니까 2015까지 끝났어. 근데 이제 남은 거 4개 있죠. 플러스 A 1이랑 같지. 그 다음에 A2, 그 다음 A3, 그 다음 A4. 이렇게랑 같겠죠. 주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4개는 다시 A1, A2, A3, A4랑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다 더하래. 근데 봐요. A5가 얼마야? 0이야. A5가 0이니까 조금만 똑똑하게 구하면 여기서는 그냥 A5 써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5개짜리 세트가 403개가 아니라 몇 개 있다 생각해도 돼. 얘를 그냥 5개짜리 세트가 404개 들어있네요. 근데 5개짜리의 합이 얼마인데 10이라 그랬네. 그럼 10이 몇 개? 404개. 그래서 답이 4040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이거 이렇게 생각 못해도 여기까지 해서 4030 더하기 A1, A2, A3, A4 4개 더하니까 10대에서 4040 된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렇게 선생님이 맘대로 정의한 수열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수열을 쭉 나열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나열해. 조금이라도 시간 아끼려면 그냥 나열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과하게 많이 더하란다.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또는 지워지거나.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15번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2가 참이래요. 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그러니까 n에 대한 명제란 얘기예요. n에 대한 명제. 그럼 봅시다. 만약에 p1이 참이야. 그럼 p 얼마도 참이고 3도 참이래. 그럼 p3이 참이니까 p 얼마도 5도 참이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명제란 얘기예요. 됐어? 이거 어디서 봤어?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에서 봤잖아.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은 k일 때 성립한다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 그럼 1, 2, 3, 4, 5, 6 쭈루룩 다 성립한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었잖아. 자, 그럼 봅시다. 이거 pn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n에 따라 변하는 명제구나. 그냥 n에 대한 명제구나 생각하면 돼. n의 식으로 이루어진. 자, 그럼 기억 봅시다. p1이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참이냐 물어봤어. 자, p1이 참이래. 그럼 p3이 참이래. p5가 참이래. 또 가서 p7이 참이다. 자, 누가 없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얘기하기에는 중간에 p2, p4, p6 얘네들 무슨 수가 빠져있어? 짝수가 다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p1이 참이라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1, p2, p3 모두 다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리고. 니은 봅시다. p2가 참이래.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2n이 참이냐 물어봤죠. 2n 무슨 수야? 짝수야. 2 집어넣으면 p2, p4. p4가 참이니까 다시 p6이 참이고 연쇄적으로 짝수들이 다 뭐가 돼? 참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오케이. 디귿 봅시다.
1이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 플러스 1이 참이냐 물어봤어. p1이 참이래. 그럼 p3 참 얘네들 밝혔잖아. 2n 플러스 1이 무슨 수인데? 홀수네. 그러니까 얘는 모든 홀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맞네. 그러니 얘는 참이다. 됐어요. 마지막 리을만 보면 되겠네. p1, p2가 참이면 니은 디귿을 보고 판단해도 좋고 아니면 다시 한번 봐도 돼. p1이 참이래. 그러면 모든 무슨 수에 대해서? 홀수에 대해서 참인 거 밝혔잖아. 그 다음 p2가 참일 때 2, 4, 6 쭉 가서 무슨 수에 대해서 이번엔 짝수에 대해서 참인 거 밝혔네. 자, 1, 3, 5, 7, 9 쭉 가는 거 참. 2, 4, 6, 8, 10 쭉 가는 거 참.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pn 나왔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대입해서 연쇄적으로 참인 게 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갑시다. 16번은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될 때 첫째 항 나오고 이웃함항의 관계식 갖다가 수열이 정의되어 있네요. 이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S20이란 얘기는 20항까지 합을 12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봅시다. A1이라는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N이래. 그럼 이것도 뭐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니까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럼 A2는 1 곱하기 A1이니까 A3은 2 곱하기 A2고 A4는 3 곱하기 A3이겠죠. 그럼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2 곱하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A5까지만 한번 봅시다. A5는 4 곱하기 A4인데 얘는 그러면 4, 3, 2, 1. 이 곱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 뭐 있었어? 이거. 느낌표 아니야. 뭐였어요? 팩토리얼. 그럼 얘는 A에 n이라는 수열을 뭘로 정의할 수 있어? 쉽게 정의가 되잖아. n-1 팩이다. 물론 이렇게 일반항을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곱이 쭉 누적된 애다 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S20은 이렇게 되겠죠. S20은 일단 첫 번째 1, 그 다음 두 번째 1. 그냥 첫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잖아. 세 번째 항부터 2 곱하기 1.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섯 번째 항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얘를 뭘로 나누래? 120으로 나누래. 어마어마하네. 얘 다 더해서 120으로 나눌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 시간이 남았어.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나머지 문제 30분에 다 풀고 이거 딱 남았는데 30분 남았어요.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서 아니지. 계산기 두들기면 안 되죠. 계산 직접 해서 120으로 나눠도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단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 계산 실제로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기본적인 성질 하나만 알고 갑시다. 자, 만약에 어떤 34라는 아니 34 너무 커요. 20이라는 숫자가 있다 합시다. 20. 자,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2죠. 2죠. 근데 20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20이라는 수를 내가 만약에 11 더하기 9로 표현한대. 그러면 합으로 이루어졌죠. 20을 합으로, 그러니까 두 수의 합으로 쪼갠 거야.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2.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럼 나머지끼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머지끼리 연산하면 합한 게 얼마예요? 2. 똑같죠. 합으로 분리시켰을 때 각각의 나머지를 합해서 새롭게 나머지를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11 더하기 9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가봅시다. 13 더하기 7로 가봐요. 13 더하기 7. 그럼 얘는 얘를 3으로 나누면 R1은 1. 얘를 3으로 나누면 R2는 1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두 수의 합의 나머지잖아.
그럼 얘끼리도 뭐 할 수 있어? 더해.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얘를 만약에 15 더하기 5로 쪼개고 싶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각각 3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얘는 3, 5, 15니까 0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R은 2가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R은 2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수의 나머지를 합으로 쪼갠 후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로 쪼갠 후에 각각의 나머지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자, 20이라는 수를 그럼 3개로도 한번 나눠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17로 나눠보자. 3개로 나눠도 돼요. 얘는 R1이 3으로 나눈 나머지 1,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2,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럼 나머지 5 못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나눠주면 돼. 나머지 5 안 된다며.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며. 그럼 5도 다시 한번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얼마예요? 2다. 똑같이 나오잖아. 됐어요?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면, 왜 주구장창 얘기했냐면 여기서 그게 쓰이거든. 자, 봅시다. 120으로 S20을 나누래. 근데 S20이 어떤 숫자인지 몰라. 다 더할 수 없잖아. 너무 숫자가 커서. 그러니까 각각의 나머지를 한번 쳐다보자는 얘기예요. 자, 각각의 나머지를 쳐다보면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1,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1,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2,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6,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24, 얘를 120으로 나눈 n은 0 나오죠. 5, 4, 20, 3 곱하면 60, 2 곱하면 120이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요. 그 다음 항은, 여기에 선생님이 안 썼지만 그 다음 항은 이런 걸 거잖아.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텐데 이미 여기까지 곱해서 120이 나온다며. 그럼 120 곱하기 6은 120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이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12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네들을 각각 뭐 해서? 얘네들만 다 더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얘네 더해주면 24 더하기 6, 30 더하기 2, 32, 33, 34. 그래서 답이 34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성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떤 수를 합으로 쪼개놓은 그 두 개의 각각의 나머지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6번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단답형 1번 봅시다. 단답형 1번.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가 7, 8, 9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자, 이걸 임의대로 ABC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값이 있어야지. 왜? 2분의 1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각을 구한다면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C 갖다가 계산할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사인을 알기 위해선 왜 저번에 반지름이나 아니면 각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사인은 못 구해. 그래서 이 사인을 코사인을 통해서, 왜? 길이들 나왔으니까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그 코사인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인 C를 구하러 갑시다. 사인 C는 나중에 일단 코사인 C를 구하고 거기서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C는 위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의 아래는 2AB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A랑 B 8, 9니까 여기는 64 더하기 81 빼기 49 나누기 2AB니까 98, 72, 144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145에다가 49 뺐으니까 49, 그럼 96이겠죠. 96 나누기 144고, 그러면 12로 나눠주면 12분의 8,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C가 3분의 1에 코사인 C가
3분의 1에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식 있잖아. 우리는 사인 C가 궁금하고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니까 9분의 4 빼주면 9분의 5. 그럼 얘는 내가 원했던 사인 C는 3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사인 C가 3분의 루트 5니까 계산만 해주면 끝나네요. 2분의 1 곱하기 8, 9.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C 3분의 루트 5. 그러면 지워지고 3, 4니까 얼마? 12 루트 5가 나오겠다. 됐어요. 지금 쌤이 2분의 1 AB 사인 C 또는 뭐 다른 변의 길이 같다 구해도 상관없어요. 2분의 1 AB 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값을 구하려고 간접적으로 코사인까지 간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 결과물만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내신이니만큼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넓이 치고 갈 수 있는 공식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헤론 공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S는 루트 S 곱하기 S-A, S-B, S-C. 제발 외우고 가세요. 제발 외우고 가. 여기서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해서 계산 안 틀렸지만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잘 봐요. 이 공식만 알고 있었다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계산하면 2분의 24니까 12 나오네. 그럼 얘는 루트 12 곱하기 12 빼기 A니까 5 곱하기 12 빼기 B 4 곱하기 3 얼마야? 4, 3, 10이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2 루트 5 10초 걸려요. 10초. 헤론 공식 그러니까 알고 가라고. 물론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온다면 10초 컷이라고. 아까 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꼭 헤론 공식 외우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면 좋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공식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수열. 이수열은 꼭 이걸로만 나오진 않아요. 뭐 3으로 나올 수도 있어. 다 똑같은 문제야. 3으로 나올 수도 있고 1로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2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열은 기본 베이스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건 혹시 나올까 봐. 나오면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쉽게 구하는데 안 보고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기본 베이스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수열들의 조상이 얘네예요. 자, 봅시다. 이거 먼저 봐요. 9, 99, 999, 9999. 그럼 9가 여러 번 반복돼요. 저 5번째 한 구할 수 있어요. 9가 5개 있으면 돼요. 수식으로 써서 계산을 못해, 그럼. 그래서 얘 일반항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자, 9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라는 숫자는 9와 99, 999들은 기준을 누구로 잡냐면 10으로 잡아놓으면 돼요. 기준을 10. 그럼 99는 10이랑 뭔데요? 10의 제곱. 얘는 10의 3승, 얘는 10의 4승. 그럼 다음 99999는 10의 몇 승? 5승. 거기서 얼마가 모자란 거야? 다 1씩 모자라는 거지. 1씩. 1씩, 1씩, 1씩. 됐어요. 그럼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9, 두 번째 항이 99, 세 번째 항이 999, 네 번째 항이 9999라는 애들은 이렇게 10의 n승에서 1을 뭐한 거? 뺀 거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자, 이 수열의 일반항 bn이라 하면 얘는 10의 n승 빼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수열에서 좀 더 파생돼서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고. 여기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할 수 있어요. 합. 그럼 봐요. 얘 시그마 씌우면 앞에는 등비 수열의 합, 뒤에는 상수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됐어요. 얘네들 수열의 합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일반항을 알아두셔야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9, 99, 9999가 아니라 누구예요? 7이지, 7. 7. 얘랑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돼. 이 bn에다가 곱하기 9로 뭐하고? 나누면 1, 1, 1, 1, 1, 1 나오죠. 나누기 9 해준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7 하면 되겠다.
그러면 3, 3, 3, 3, 3, 3은 7이 아니라 얼마를 하면 돼? 7이 아니라 3을 하면 되겠고 1, 1, 1, 1, 1은 그냥 9분의 1만 해주면 되겠고 됐어요. 기본 베이스는 누구다? 9, 9, 9, 9, 9, 9다. 얘네에서 9분의 K를 곱한 거라고. K는 물론 한 자리 자연수겠고. 됐어요. 자, 그럼 저 수열의 일반항 A에는 9분의 7에 10의 n승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수열에서 뭐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9분의 7 앞으로 뺄 수 있을 거고 10의 K 빼기 1이니까 앞에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처리해주고 뒤에는 1 곱하기 10으로 처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수열 잘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꼴이죠.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랬으니까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일일이 계산해서 다 더하기엔 뭔가 식이 되게 복잡하겠지. 그럼 규칙성이 있거나 뭐다? 지워질 거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뭔가 여러 개를 더하라 할 때는 규칙성이 있거나 지워진다. 그럼 이거 봅시다. 첫 번째 항이 자 A1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 항이 2의 제곱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의 제곱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4의 제곱 빼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3이 아니라 4죠. 여기는 6이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보고 이런 친구들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보고 선생님 2의 제곱 빼기 1. 출제자가 계산을 안 해놨네요. 15. 얘는 35네요. 35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러고 규칙성 찾는 짓만 안 하면 돼. 수열의 규칙성을 찾을 때는 출제자가 그 규칙성을 쉽게 보도록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안 해놓고 남겨놓는단 말이야. 얘를 계산하는 게 내가 막 얘를 계산해서 나는 계산 왕이야 이런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 이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식을 좀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까? 자, 2의 제곱, 1의 제곱, 4의 제곱, 1의 제곱. 뭐 보여요? 합차. 왜? 지워지는 걸 뭐 배웠어? 부분분수 배웠잖아. 자, 그럼 봅시다. 합차를 써주면 얘는 2 빼기 1 그리고 2 더하기 1분의 1이지. 그 다음 얘는 4 빼기 1 4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얘는 6 빼기 1 6 플러스 1분의 1. 됐어요.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간다는 얘기지. 자, 그럼 AN이라는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물론 여기서 선생님 여기 2고 4고 6이고 첫째 항 2고 둘째 항 4고 셋째 항 6이고 선생님 이거밖에 안 변하네요. 얘는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이 식을 조작한다면 이걸로 봐도 괜찮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보면은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6이니까 얘는 2n 빼기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첫째 항 2, 둘째 항 4, 셋째 항 6. 나머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들은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 얘를 어디서부터 더하래? 첫째 항부터 얼마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하랬나요? 그쵸? 10번째 항까지 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낯이 익은 거 나왔죠? 많이 더하네. 규칙성 없네. 분수꼴이네. 무슨 분수? 부분분수겠다. 분수꼴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로그의 곱이랑 부분분수밖에 없어요. 왜? 지워져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 분수에 대해서 배운 게 없거든. 그러면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앞에 2분의 1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안쪽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나열하면서 삭삭 신나게 지워봐야겠죠.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얘가 첫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 가서 마지막 몇 번째? 10번째니까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겠네.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여기 앞에 맨 앞에 누구 있던 거 까먹지 말고 2분의 1 있던 거 까먹지 말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싹 다 지워지겠지. 이거 지울 때 막 지우면 안 되지. 뒤 앞까지 지워지고 남는 거 1 빼기
21분의 1에 앞에 뭐 있었어? 2분의 1이 있었네. 얘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죠. 21분의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분수꼴 나왔다. 로그 곱을 통해서 지워지는 거 아니면 뭐 있다? 부분분수꼴이 있겠다. 또는 유리화에서 루트끼리 막 지워지는 거 있었지. 그 3개 정도만 압축시켜 놓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야. 우리는 막 시그마 요만큼밖에 몰라. K제곱, K3승밖에 모르거든. 또는 뭐 등비수열 꼴까지.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미리 압축시켜 놓고 들어가는 게 실전에서 처리할 때 빠를 거예요. 자, 그럼 4번 봅시다. 단답형 4번. 단답형 4번은 이거 보고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야. 자, 봅시다. x1부터 xn까지 지금 n이 몇인지 안 나왔어요. x1부터 xn까지 값은 0, 1, 2 중 하나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 수열이 x1,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얘네가 뭐 예를 들어 얘가 0, 뭐 1, 0, 1 너무 규칙적이다. 0, 1, 0, 2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n항까지 쭉 가는 동안. 됐어요. 뭐 얘가 마지막에도 뭐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규칙성 없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합하면 그러니까 시그마 i가 0부터인가요? 1부터죠. 1부터 n까지 xi를 다 합하면 이게 얼마래? 11이래. 11이래. 되게 작은 값이지. 그러면 1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2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다. 제한이 걸리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가 어때?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란 얘기야. 됐어요?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 내가 누가 2일진 모르겠지만 2가 5개 있고 2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1개 있고 나머진 죄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진 죄다 0이다. 됐어요? 물론 n개 있으니까 5개, 1개니까 n-6개가 0이겠지만 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2가 5개, 1이 하나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것만 있나? 아니지. 2가 몇 개 있고 4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몇 개 있으면 돼요? 3개 있으면 되지. 나머진 다 0이 채우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합해서 11만 되면 되니까 누가 2고 누가 1인지 누가 0인지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수열이 구성이 돼 있겠다. 이 첫 번째 조건 가지고 거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여기 더 있겠어요.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봤던 2번은 각각의 항들을 뭐하래? 제곱하래. 그래서 더한 게 17이래. 자, 그럼 생각해봐요. 각각의 항들을 제곱해서 더하래. 그럼 0은 어차피 제곱해도 얼마야? 0은 제곱해도 0. 1은 제곱하면 1. 얘네 둘은 변화가 없는데 2는 제곱하면 4로 무지막지하게 커지죠. 됐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합해서, 제곱해서 합이 17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2가 몇 개 있었다? 2가 4개 있을 수 있겠지. 2가 4개 있으면 4가 4번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16인데 남은 거 1 하나 필요하니까 1이 1개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있어? 이번엔 2가 3개. 그럼 4가 3번 더해지니까 12에다가 남은 거 다 1이 메꿔줘야 되니까 1이 5개.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 두 번째 조건식이랑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조건식과 첫 번째 조건식을 막 섞어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정하세요.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수열을 막 예쁘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봅시다. 이게 만약에 2가 4개 있고 1이 하나 있으면 2 곱하기 4 더하기 1 했을 때 9밖에 안 나오지. 그럼 여기 11이라는 값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럼 얘 봅시다. 얘는 2가 3개 있어. 6, 1이 5개 있어. 5, 11 되네. 뭔가 되네. 그리고 봤더니 이거 맞지? 4가 3개 있고 1이 5개 있으니까 17도 나와. 그럼 그냥 얘네 결정하면 된다고.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하다 만 거에서 여기 있는 거라고. 2가 3개 있고 1이 몇 개 있는 거? 자, 2가 3개 있으면 6 됐으니까 1이 5개 있으면 되겠지. 여기서 1이 5개, 그 다음 나머지는 다 0이 가지고 있다. 이 세 번째 케이스가 결국엔 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애였다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요. 너무 많다고? 아니야. 2가 3개, 2가 2개, 2가 하나, 2가 0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17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될 수가 없겠지. 얘네 말고는. 그래서 뭘 구하래요? x 3승을 1부터 n까지 더하래. 그럼 어차피 3승을 한다 한들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여전히 0이고 얘만 8이 되겠죠. 자, 그럼 끝났네. 8이 몇 개 있어? 8이 3개. 8이 3개. 그 다음에 1은 5개. 그럼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5 더하기 24에서 29가 되겠다. 됐어.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고. 어려워할 텐데 그냥 생각해서 푸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똑같이 나열하면서 되나 안 되나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서술형 1번. 이제 마지막 서술형 2문제만 나왔네요. 마지막까지. 또 여기까지 듣고 끄지 말고 서술형 1, 2번까지 마무리 짓고 복습까지 완벽히 하고 가야지. 이미 건드렸으니까. 찝찝하잖아, 안 하고 가면. 자, 서술형 1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나왔고, 자, SN이 EN 플러스 1이래. 쌤,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아니.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얘 때문에. 자, 얘 이거는 체크해주면 돼요. S0을 집어넣으면 S0이 1이 나오지. S에다가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S0이 1이 나오잖아. 1. 그럼 얘는 등차수열 합공식 아닌 거야. S0이 0이어야 돼. 등차수열 합이려면. 상수항 없어야 된다고. 자, 등차수열 합공식 잠깐만 써봅시다. 2분의 N에 A1 플러스 AN. 자, 앞에 N이라고 묶여있죠. 인수로. 뒤에 상수항 없다고.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얘는 등차수열 합은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럼 지금 봐요. 등차수열이 일단 합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1 더하기 A3 A5 플러스 A2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일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찾아야겠지. 또 위짓하면 안 돼. 여기다가 쌤 S21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짝수항까지 더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뭘 끄집어내야 돼? 일반항 AN을 먼저 끄집어낸 후에 얘에다가 이걸 구해줘야 된다고. 됐어요? 아까 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나는 SN이 나왔으니까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SN 빼기 SN-1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A1은 S1이랑 같고 이게 AN이잖아.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되잖아. 됐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와 얘가 달라요. 근데 내신이니까 이것도 빨리 치는 법을 알려줄게요. 자, 지금 주어진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자,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와요. 이 수열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를 일단 가리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럼 등차 수열의 합 맞잖아. 없다고 생각해. 지우고 생각하면 n제곱 플러스 2n이죠. 그럼 이 수열은 바로 구하자고. AN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개수가 1이니까 그것의 2배 2n. 이거 지우고 생각하니까 첫째 항 얼마? 3이죠. 그럼 2n 플러스 1. 단 n이 얼마 이상? 2 이상. 이렇게 구하라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1을 살려서 생각하면 돼. 이제 1 짠하고 등장해서 S1 구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얼마? 4다.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AN이에요. 됐어요. 물론 Sn 빼기 Sn-1 해서 계산해줘도 똑같은 결과 나와요. 그리고 A1은 S1으로 구하면 똑같은 결과 나올 텐데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잖아.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랑 비슷하잖아. 그럼 가리고 일반항 구하라고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듯이 가리고 구하면 얘인데 얘는 2 이상부터. 오케이. 얘가 1 이상부터가 되면 잘 봐요. 첫째 항은 여기서 구하면 3이죠. 근데 실제 첫째 항은 4잖아. 그게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을 세팅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쭉 가서 A21까지인데 잠깐 이거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낚아서 낼 거야. 자연스럽게. A1을 여기다 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서 바로 A, 2N 빼기 1을 구하면 여기는 4N 마이너스 1일 텐데 얘는 N이 얼마부터? 2부터라고. 됐어요?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고. 첫째 항은 얼마? 그냥 4로 따로 구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낚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걸 이렇게 구해두고 얘 갖다가 첫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얘를 통해서 구하지 말라고. 이 A1은 따로 구해준 상태에서 얘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잘 봐요. 어차피 얘랑 얘는 첫째 항에서 1 차이 나죠. 1.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얘는 첫째 항이 4잖아. 그러니까 실제 첫째 항은 4인데 여기서 구한 첫째 항은 3이죠. 그럼 그냥 이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거 구했어. 그럼 얘를 n은 얼마부터? 1부터. 자, 21까지니까 n에다가 11 집어넣은 거겠죠. n은 11까지 계산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얼마면 돼? 1만 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 구한 첫째 항 3이었죠. 실제 첫째 항 4지. 그 부족한 1만큼 나중에 더해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얘의 자 4n 빼기 1에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구하겠다. 첫째 항 얼마고? A1은 얼마예요? 첫째 항은 3. 그 다음 마지막 항은 11 집어넣으니까 43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합시다. A1은 3, A43, A11은 43. 여기다가 곱하기 몇 개? 11개. 나누기 2니까 얘는 23 곱하기 11에 계산해주면 2323이니까 253으로 답 내면 안 되지. 안 되지. 여기 있잖아. 여기 플러스 1. 실제 A1은 4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이게 얼마다? 254가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그냥 4를 더해도 괜찮아. 근데 그 짓을 하면 불편하잖아. 수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얘 갖다 구한 다음에 부족한 만큼 또는 남는 만큼 빼거나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1번. 주의해야 될 거.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 AN을 구한 것과 AN을 구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n을 1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항은 따로 뭘로? S1과 같다고 대입해서 구해줘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 2번 문제. 자, 증명 문제죠.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데 증명 문제 쌤 생각에는 이게 점수를 주는 문제라 생각해. 부분 점수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이것저것 끄적이기만 한 부분 점수 준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승 빼기 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참 거의 이거는 로봇처럼 하면 돼. 첫 번째, 얘는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n은 1일 때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이면 되겠죠. 자, n은 1일 때 봤더니 대입했어. 4의 1승 빼기 1은 얼마야? 3이니까 따라서 n은 1일 때 성립. 3은 3의 배수 맞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써주면 돼요. n은 1일 때 이거니까 따라서 n은 1일 때 성립. 여기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3은 3의 배수이므로 n은 1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핵심은 이거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보이는 거. 이걸 썼는가 안 썼는가가 배점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한다면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있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난 아직 몰라. 하지만 얘가 성립함을 가정한다면 나는 4의 k 빼기 1이 3의 배수임을 알고 있다고. 난 이걸 가지고 있는 거라. 됐어요? 그러면 3의 배수, 어떤 수의 배수라는 표현은 이렇게 3의 배수라고 한글로 쓰지 말고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는 3m이 되겠죠. 단 m은 자연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한테 지금 있는 상태, 내 손에.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n은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할 때, 자,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는 시험지에 실제로 증명할 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뭘 보일 거야?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일 거잖아.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되는 식이 뭔지를 대입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증명 과정에 안 써도 돼요. 자, 내가 보여야 될 식은 4의 k 플러스 1 빼기 1이 3의 어떤 m이냐. 이 식을 보여야 된다고.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돼. 내 머릿속에선 이걸 어떻게 만들지만 궁리하면 돼요. 그럼 보니까 왼쪽 좌변에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자, 여기 m이랑 여기 m은 다른 m이겠죠, 당연히. 이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왼쪽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될까? 지수에 플러스 1이 돼 있잖아. 저 식에서 지수에 플러스 1이 돼 있잖아. 그 얘기는 4의 k에다가 몇을 곱했다? 4를 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 식은 쓸 필요 없다 그랬지. 내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머릿속에 넣어놓기가 힘드니까 옆에다 한 켠에 써놓으면 돼요. 그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몇을 곱하면? 4를 곱하면 왼쪽은 4에 k 플러스 1 빼기 4는 3m. 4k 플러스 1까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남기고 뭐 한다? 넘긴다. 그럼 이게 성립하고 여기서 4의 k 플러스 1은 4의 k 플러스 1 빼기 1은 3의 m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만 넘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 4의 k 플러스 1 빼기 1이라는 n은 3으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오네. m은 무슨 수였는데? 자연수였네. m 플러스 1도 무슨 수야? 자연수네. 그럼 3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꼴이니까 얘 또한 뭐다? 3의 배수다. 자, 4의 k 플러스 1 빼기 1도 3의 배수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리 멘트만 써주면 돼요. 이거 안 써주면 감점 나갑니다. 4의 k 플러스 1 빼기 1도 3의 배수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거 꼭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인 게 뭐냐면 n은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서 나는 이 식을 들고 있었어. 그럼 이 식을 통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더 대입했더니 이 식 성립하네. 3 곱하기 자연수 꼴이네. 3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꼴이네. 그러니까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요. 그럼 결국 이런 얘기야. 선생님 파란색으로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n은 k일 때 ok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연쇄적으로 OK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린 이미 누구 힘을 밝혔어? 1일 때 성립함을 밝혀놨잖아. 그럼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이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짜라락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일 때도 성립하니까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나 써주면 돼요. n은 주어진 4의 n 빼기 1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3의 배수이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뭐 주어진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써도 되고 이 말만 있으면 돼요. 어떤 뭐 주어진 명제든 주어진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 이 말만 있으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됐어요. 자, 순서만 보면 n은 1일 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n은 k일 때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서술형 2번까지 해서 모든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 교재에 보면은 뒤에 시크릿 문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 한가람고 기출문제와 그리고 예상 문제, 좀 예상하는 거 좀 어려운 문제나 의미 있는 문제들 토대로 뽑은 문제들이고, 이제 시크릿 문항이라 그래서 출제율이 좀 더 높은 문항들을 실어놨어요. 그 문항들에 대한 해설 강의는 7월 5일 목요일 여러분 수학시험 보기 하루 전 6시에 라이브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라이브 꼭 들어서 수학시험 전날이잖아. 그때는 꼭 다음날에 출제 가능한 걸 풀어봐야지. 나오면 땡큐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출제율이 높은 거니까 믿고 들어와서 꼭 7월 5일에 라이브 강의 들어오셔서 그 문항에 대한 해설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브 때 봅시다.